네, 반갑습니다, 후배님들. 제가 처음엔 좀 절어요. 예, 원래 성격상 그렇고, 그리고 뭐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딱히 그렇게 근엄하게 강의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좀 이 강의를 전화를 받고 나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뭔데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지?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둘러보니까 소장님들이 다 일밖에 모릅니다. 다 자기 일만 하고 그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맞거든요. 맞는데 저는 그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왜?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시간과 돈입니다. 시간과 돈.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 외에 수입을 버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치과 기공소 같은 경우는 그런 수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소장은 기공소에 있는 시간만큼만 돈을 벌어 가거든요. 특히 1인 소장은. 네. 오늘 키포인트는 시간과 돈을 위주로 해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참진치과 기공소 소장 대표 이상진입니다. 보통 소장 이상진이라고 하는데 대표라는 말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지칭을 대표라고 해요. 물론 여기서만 수익을 얻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2015년 2월에 지원과를 졸업했어요. 뭐 얼마 안 됐죠, 그죠? 얼마 안 됐고, 그리고 2017년에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만 2년 차에 오픈했습니다. 그 스토리도 알려드릴 거고 충분히 본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2017년에 경추교합기 관련해서 제가 특허를 3종을 냈습니다. 특허라는 게 참 받기 어려워요. 어떻게 받기 어렵냐면 지금 세계에도 수천억 개의 특허가 나와 있는데 하나라도 겹치면 안 됩니다. 그걸 다 안 겹친 사이사이를 뚫고 들어가야 특허란 걸 낼 수 있는데 저는 세상에 교합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생긴 것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거기서 그 사이를 뚫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특허를 3종을 냈고 특허를 3종을 내니까 치과 기공소에는 잘 없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통 없거든요. 왜? 다 그냥 밤새기 바쁘거든요. 밤새서 일하기 바빠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일하기 싫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예. 수업 아닙니다. 그리고 2018년 한 11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왜 운영했느냐? 그거는 좀 이따 이 차트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창업 설명회니까 창업과 사업의 정의, 그리고 사업가와 자영업자의 정의, 그리고 은행은 내 돈을 시샘하지 않는다. 4번째, 저만의 영업의 비밀과 전략입니다. 보통 소장님들은 발로 뛰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치과 들어가서 기공 수가표 내밀고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충분히 기공소가 유지가 되는 거래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졸업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 나가면 절대 할 수 없는 것, 그걸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본회 수입, 유튜브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창업이란 우리가 어떤 단어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전을 찾아보는 겁니다. 사전에 보면은 창업은 이래요.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이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사업은 이래요.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자체가 정말 근데 힘들긴 힘듭니다. 제 주변에도 기공소를 오픈해서 3년 못 간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만큼 사업이라는 건 힘들어요. 힘든데 그럼 사업의 목적은 뭐냐? 여기서 기공소 오픈할 사람 있어요? 나는 기공소 소장이 되겠다. 없어요? 다 기사만 하다 죽을 겁니까? 맨날 월급 300, 400만 받고 죽을 거예요? 기공소 소장할 사람 없습니까? 한 명? 없어요? 둘? 아니 소장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월급쟁이 하려고 이과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일단 둘. 자 그럼 손 드신 분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기공소장 왜 할 거예요? 기공소장 하는 이유. 에? 돈 벌려고. 뒤에 분은? 돈 벌려고. 맞죠? 사업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월급쟁이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단언하는데 월급쟁이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사업을 하는 사람만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왜냐하면 어쨌든 사업의 목적은 돈입니다. 그 외인 이유도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아까 돈을 많이 벌려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나는 오픈은 아니고 기공실장이 목표다. 있어요? 기공소 실장. 오픈하기는 조금 겁나고 나는 한 그 치과의 기공식 실장 정도는 난 생각하고 있어. 있어요? 없어요? 뭐 목표가 없어? 그냥 졸업장만 있으면 됩니까? 응? 그 아까 손 드신 분 얼마 벌고 싶어요 한 달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뒤에 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이 벌면 벌수록이라는 이런 막연한 액수가 사업을 말아먹고 집안을 말아먹습니다. 왜? 돈을 나는 1,000만 원을 벌 거야. 나는 2,000만 원을 벌고 싶어. 저도 맨 처음에 기공과를 들어온 이유가 저희 삼촌이 기공소를 하셨는데 기사들 월급 다 주고 월세 다 주고 딱 자기한테 남은 돈이 1,500이더라고요. 한 달에. 10년 전에 1,500은 괜찮잖아요. 그죠?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하는데 그거 보고 사실 오픈했거든요. 나도 한 달에 1,500 벌어야지. 근데 한 달에 1,500을 벌겠다가 아니고 내가 왜 1,500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응? 내가 지금 여기 졸업하면은 보통 이제 월급 200쯤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2년차, 3년차 올라가면 이제 230, 250일에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3년차 이상, 5년차 이상 되면은 자기 몸값은 자기가 부르는 위치로 오게 됩니다. 열심히만 하면. 그 차이가 한 3년차부터 나요. 3년차부터 이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으니까 월급 이만큼 주십시오. 내가 한 달에 포세린 몇 개 쳐낼 수 있으니까 월급 이 정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워라 내워라 핀 작업만 하고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조일이나 하고 의미 없이 출퇴근만 하고 이러면은 그냥 소장이 주는 월급만 받는 겁니다. 근데 3년차 정도 되면은 내가 필요한 돈을 소장한테 물을 수가 있어요. 3년만 참아요. 그 3년 뒤에 나는 한 달에 생활비가 남들 쓸 만큼 쓰려면 한 1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적금 한 150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도 사고 싶으니까 리스비 한 50만 원 있어야 되고 그럼 나는 300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소장한테 가서 내가 포세리 하루에 이 정도 쳐내니까 300 주십시오. 나 지금 300 필요해. 아니면 나갈 거야. 그때부터 이제 프로라는 명칭이 붙거든요. 자기 몸값을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을 프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돈의 계획이라는 거는 나는 오픈해서 1,000만 원을 벌 거야. 나는 오픈해서 2,000을 벌 거야가 아니고 오픈한 다음에 내가 왜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지 2,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지 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해요. 막연한 돈의 액수는 무조건 망합니다. 오늘 키포인트 시간과 돈입니다. 시간과 돈. 이게 오늘 꼭 알아야 될 아이콘들이에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돈을 버는 사람과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랬을까요? 원래 원시시대 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주인과 노예였어요. 주인이 노예한테 절대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노예한테 밥 주고, 노예가 일하다가 옷이 떨어지면 옷 사주고, 집신 떨어지면 집신 사주고, 뭐 이 정도였지. 야, 1번 노예야. 뭐 성도 없었죠? 돌쇠야 이러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자 월급이야. 쌀 한 가마니 주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그 집에서 살면서 먹고 자고 이런 거에 의미가 있었지. 이 주인도 나는 얘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19세기 말쯤에 뭐가 일어났죠?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 맞춰서 주인은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그 말은 사장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뭐냐? 노예 해방도 일어나고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물가도 올라가고 밥값도 올라가고 옷값도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5년 전만 해도 내가 이 노예를 한 달 동안 부리는데 5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근데 5년이 지나니까 얘가 한 달 유지비가 100만 원인 거예요. 노예 한 명당. 월급도 안 주는데.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은 고민하게 됩니다. 아, 차라리 얘를 집으로 나가라고 하고 나한테 일을 하게 한 다음에 월급을 80을 주면은 얘네들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집주인이 노예들 앞에서 바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립니다. 나가 살아. 대신에 일은 우리 농장에 와서 해. 월급 줄게. 80만 원. 이래 돼요. 그러면은 노예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살 집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유 주인님 나가면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 빌려줄게. 매달 20만 원씩만 갚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의 5년 전에 임금만 주고도 이 노예를 부릴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 게 사장과 직원 간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본인들이 원해서 노예가 해방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100%. 분명 흑인의 노예 해방 운동이 있었기도 하지만 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차라리 노예한테 값싼 돈을 주는 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생긴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그래요. 자, 이게 아까 한 내용이죠. 집주인이 노예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 원래 100만 원이 들었다면 월급을 훨씬 더 낮게 주고 쓰면은 이 노예들은 아유 예, 주인님 감사합니다. 해방도 시켜주시고 아이고 일자리도 주시고 집까지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사장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사장은 절대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절대 자기 손해보지 절대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노예 해방 운동 이후부터 지속이 되온 건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거는 자기가 자기 권리를 주장만 한 줄 알아요. 절대 아닌데. 예. 자, 여기 코털 사장이 있습니다. 얘는 이 사람은 월 1,000만 원씩 벌어요. 순이익이. 그리고 여기 젊은 사장은 월 순이익 600입니다. 누가 더 많이 법니까 지금? 말 좀 합시다. 누가 많이 벌어요? 코털이죠, 그죠? 자, 절대적인 액수는 코털이 많이 벌어요. 근데 근무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무 시간. 자, 이 코털 사장은 새벽 5시 출근하고 다음날 1시에 퇴근해요. 월화수목금토일 일하고. 그리고 이 젊은 사장은 월순이 600인데 근무 시간이 아침 9시 오후 다시 퇴근하고 월화수목금 일하고 그중에 하루는 그냥 오늘 일 안 할란다 이러면서 쉴 때도 있어요. 이러면 누가 돈 더 많이 버는 겁니까? 이러면 또 오른쪽이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일해서 나는 이 정도 벌래라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 주관적이죠.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를 택할 겁니다. 그죠? 이번 연도에 4월 이전에 저고 4월 이후에 접니다. 예, 뭐 유튜브를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4월에 쓰러졌어요. 일을 하다가 너무 밤샘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를 자리 잡게 해준 그 치과를 제외한 모든 거래처는 다 끊었습니다. 다 끊고 차라리 그 남은 시간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이 되는 것을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사장의 종류에는 사업가와 자영업자로 나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보니까는 사업가가 될 사람 둘, 그 다음에 월급쟁이, 그 외입니까? 사장 될 사람 없어요? 아니, 굳이 치과 기공소가 아니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응? 카페 차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저기 밑에 세븐일레븐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 나도 저렇게 편하게 서서 돈만 벌고 싶다. 없습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박원옥 교수님이 안 오면 이제 뭘 할까봐.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네 시간을 내서 온 김에, 자기네 시간 내서 온 김에 그건 얻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최저시급이 8,350원이면 지금 본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만 원을 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본인의 시간을. 근데 그거 얻어가야 되지 않아요? 시간은 돈인데. 자, 여기에서 사업가가 되고 싶은 사람과 자영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나뉩니다. 근데 이거는 영업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고 성격에서도 차이가 나요. 뭐냐면, 자, 이 둘 중에 누가 사장 같습니까? 당연히 골프 치는 사람이겠죠. 그럼 이 골프 치는 사람은 지금 놀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장은 골프로 비즈니스를 해서 회사에다가 일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직원은 그 일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죠. 무슨 말이냐? 사업가라는 사람은 자기 사업체에 굳이 자기가 있지 않아도 사업체에서 수익이 나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의예요, 정의. 자, 이 사람 누구 딱 봐도 뭐같이 생겼습니까? 예? 기공사 이런 거 차고 있어요? 의사같이 생겼죠? 치과의사. 그리고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 편의점은 낮에는 와이프가 대기 타고 또 밤에는 남편이 대기 타죠. 편의점도 원래는 사업장이었는데 자영업장으로 바뀌었어요. 임금이 고임금이 되면서. 자영업자의 뜻은 뭐냐? 사장이 그 사업체에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는 걸 자영업장이라고 합니다. 실례로 치과 같은 경우는 대표 원장이 그날 세미나를 갔어요. 다른 지역에. 그러면 그 치과 휴업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치과는 그날은 수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곳을 자영업장이라고 합니다. 치과에서도 자영업자예요. 불쌍하죠. 아프면 안 돼. 아파도 끄기 나와가지고 이제 환자 그 입안을 봐야 돼요. 피 터지는 거 보고. 자, 그러면 사업은 사업가와 자영업자로 나뉘는데 그럼 치과기공 소장은 어디에 속할까요? 자영업자? 사업가? 그죠? 애매합니다, 우리는. 우린 정말 애매해요. 이 강의에 딱 듣자마자 사업가와 자영업자를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딱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이 그림이었어요. 이건 개도 아니고 새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쥐도 아니고 곰도 아니에요. 뭐냐면 치과기공 소장은 밖에 나가서 일도 해서 일하는 동안 기공소에서 창출도 돼야 되고 다시 내가 또 기공소에 와서 또 수익 또 창출해야 돼요. 정말 그런 안 좋은 이런 소장인데 유튜브는 제가 욕 나올 뻔했다. 근데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공소는 쿼터 사장 한 명 있고, 그리고 뭐 크라운 파트 실장, 그 다음에 캐드캠, 그 다음에 뭐 빌드업, 파샬, 뭐 교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보조 몇 명 이래 있죠. 이런 기공소에서는 이 소장이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일을 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기공소를 자영업장이 아니고 사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소장은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소장은 컨터링 합니까? 조각해요? 아닙니다. 모든 치과를 자기는 낮에 근무 시간이 이거예요. 치과 딱 들어가서 데스크에 팔 딱 올립니다. 김 실장, 요즘 어디 단거래하노? 요즘 여기 일이 적은데? 왜? 뭐가 불만인데? 내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아니 원장님께서 요즘 뭐 어디가 뭐 쉐이드가 요즘 따라 안 맞다고 해서 아니면은 요즘 따라 컨택이 어렵다고 해서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좀 뭐라 하면 돼.
그 다시 거래하는데 얼만데? 크라운 지금 3만 원 해줄게 임마. 3만 원 해줄 테니까 다시 보내. 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그게 한 군데 말고 모든 치과에 다 그래요. 이런 기공소는, 엄청 큰 기공소는 다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소장이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기공물만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기공물로 수익을 창출해요. 반대로 말하면 이 직원들이 기공소에 있는 시간을 이 소장은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만큼 너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럼 이 소장은 바본가? 사장은 바본가? 사장은 바보라서 이 기공소에 10명의 직원을 두었나? 아닙니다. 이 사람들 월급 주고도 만약 이 10명한테 들어가는 모든 총 돈이 1,000만 원이라면 여기는 매출이 보통 보면 2천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직원을 쓰는 월급의 두 배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얘한테 월급을 100을 줬어요. 그럼 이 직원은 나한테 200을 벌어준다는 전제하에 100만 원짜리 직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한테 100 주면 나는 열심히 뛴 값에 100을 또 받아요. 그래서 얘들한테 월급이 1,000만 원이 총 들어갔다. 이러면 이 사장은 그달 월급이 1,000만 원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을 사업가의 사업장이라 불러요. 그런 치과기공소를. 자, 그럼 1인 기공소는 뭐냐? 1인 기공소는 자기가 일을 한 시간만큼 돈을 법니다. 그리고 빌더 컨터링 막 하고 있는데 치과에서 전화 와요. 지금 덴처 VD 좀 봐달라고. 그럼 또 갑니다. 가는 동안 기공소에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요. 이런 거를 자영업장 치과기공소라고 하죠. 이거는 근데 본인 성격. 아니 나는 보철 잘 안 나와도 돼. 그냥 루틴하게 그냥 남들 딱 그 쉐이드 가이드 비스무리 해가지고 딱 꼽았는데 헐거워. 그럼 다시 만들어줘. 어차피 내가 안 만드는데 기사가 만들어주고 원장도 불만하지 마. 싼 거 네가 했잖아. 남들 1인 기공소에 보철 그 포세린 5만 5천짜리 할 때 그 원장님 나한테 3만 원에 맡겼으면 그럼 불만하지 말고 쉐이드 안 맞거나 컨택 안 맞으면 다시 보내. 다시 만들어줄게.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기공소 해도 돼요. 근데 죽어도 내가 해야 돼요. 죽어도 라인앵글 내가 따야 되고 죽어도 텍스처 내가 내야 되고 죽어도 컨택은 내가 봐야 되고 바이트는 내가 봐야 되면 그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저도 시도했거든요. 저도 이거 시도했어요. 저 위에 있는 제 와이프도 압니다. 저도 파트 소장 넣고 직원 넣고 해봤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덴처 파트 소장을 넣었는데 딱 제 덴처는 덴처지만 앞에 전치부는 포세린처럼 나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덴처 큐링하고 팔리싱을 한 다음에 레진치 컨터링을 다시 합니다. 포세린처럼. 그런 덴처를 이때까지 나와 왔는데 덴처 그 파트 소장이 들어오자마자 치과에서 컴플레인이 엄청 들어오기 시작해요. 덴처가 이상해요, 소장님. 이러면서. 그럼 이제 제가 파트 소장한테 얘기를 하겠죠. 소장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안 돼. 왜? 그 사람 포세린 컨터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결론은 소장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다 해야 되는 성격이면은 절대 이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됐고 나한테 돈만 되면 돼 하는 사람은 이런 기공소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건 성격 차이예요. 자, 일정한 목적.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짜야 됩니다. 계획.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여기서 지속적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속적. 이게 말 그대로 겨울철 한철 장사하는 붕어빵 장사, 그 다음에 고구마 장사는 이거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바도 안 돼요. 이거는 일용직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 여기에 부합되지 않거든요. 이 정의에. 그죠? 이건 사업이 아니죠. 결론은 이 지속적으로 경영함인데 뭐가 있어야 경영이 되냐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말은 그 경영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 돈을 다 쏟아부어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느냐 아니면 내 돈 얼마 그리고 은행 대출을 껴가지고 사업장을 운영하느냐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 여기서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게 또 나옵니다. 자, 이걸 볼까요? 자, 죽어도 난 대출 너무 싫어. 왜? 난 빚지는 게 너무 싫거든. 그죠?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런 성격이 있는데, 자, 내 돈 주고 1억을 모아서 만약 오픈한다 생각해요. 그럼 보통 남자들이 28살에 졸업을 하니까 28에 1억을 모아서 오픈한다 칩시다. 그죠? 그때까지 월급이 350이라고 치면은 거기서 매달 100만 원씩 저금을 해야 됩니다. 10년 뒤에 1억을 모으기 위해서. 그죠? 이 사람은 38살에 350에서 100만 원 빼고 250으로 이 사람은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야. 근데 이제 대출을 받아서 제가 30살에 오픈을 했으니까 28에 졸업을 해서 30살에 오픈을 해가지고 2년 만에 저는 기공소에서 나오는 돈 초반에 500에 그 다음에 1억에 대한 이자 20 그리고 이 10억을 갖기 위해서 1억을 갖기 위해서 매달 100만 원씩 빼면은 저는 2년 만에 제 계좌에 맨날 남는 돈이 380이고 이 사람은 난 내 돈으로 10년 뒤에 오픈할 거라는 사람은 매달 250밖에 안 남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10년 동안 100만 원을 계속 빼고 250만 원 벌면서 배 굶고 데이트할 때 눈치 보고 이래 살았는데 저는 은행에서 1억을 땡김으로써 미리 제 10년을 갖고 온 겁니다. 10년을 샀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고 사업장을 차렸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러면은 우리가 흔히 전봇대에 붙어있는 이걸 보면 됩니다. 전세랑 매매 이런 거 전봇대에 많이 붙어있는 거 봤죠? 자, 이것도 성격 차이예요. 나는 죽어도 대출 없이 집을 살 거라는 친구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대출을 끼고 집을 샀습니다. 4월에 집을 샀어요. 샀는데 2억 3천짜리 집을 친구가 2억짜리에 전세로 들어가서 삽니다. 그럼 이 친구는 2년 뒤에도 2억밖에 못 가지고 나와요. 근데 2년 뒤에 이 2억이 2억입니까? 아니죠. 그 자산 가치는 더 떨어져 있어요. 근데 4월에 제가 본 이 2억 3천짜리 집은 10년 상환으로 좀 깎아가지고 2억 1천에 샀는데 지금 2억 5천이 돼 있습니다. 저는 8개월 만에 4천을 또 벌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음 계획은 더 넓은 평수의 집을 또 대출받아서 사고 이 집은 그 전월세로 주고 이 집주인한테 10년 상환에 대한 원리금을 내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은 제 돈을 내지 않고도 제 집이 돼요. 부동산 공부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자, 이러면 누가 이득입니까? 인생에서. 이 사람이 이득이죠. 대출을 받아서 이 10년을 먼저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저는 8개월 만에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